6명의 남자들을 둘러싼 수상한 이야기. 술을 마시다가 자해를 했답니다. 그 자리에 있던 6명 전부가 말입니다. 술을 많이 먹어서 자기들은 뭐 이사부장이 돼서 이제 본인들이 그러면 홧김을 했다는 홧김. 수상한 자해. 더 수상한 그들의 행동. 떨어져 나간 부분을 갖고 오지도 않으셨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봉합조사를 한 거고. 홧김에 손가락을 잘랐다는 남자들.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엑스맨을 찾아 나선 곳 강원도 춘천. 지난 9월 23일 6명의 남자가 응급실을 찾아왔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잘라나가서 이 부분을 꾸며야죠. 근데 그게 한 분이 아니라 네, 6분. 6분이 동시에 와서 그랬다고 그래요. 네네. 근데 그런 일이 흔치 않은 일. 그렇지 않죠. 네. 근데 그게 어쨌든 저희 쪽에서는 뭐 추석 전후여서 낮에 그랬다고 해서 추석 전후 벌초하다가 손을 다치는 사고는 종종 벌어집니다. 하지만 6명이 동시에 같은 부위를 다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절단된 걸 다 새로 이은 게 아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냥 봉합만 한 거죠. 그냥 피부 봉합만 한 거죠. 안 가지고 그럼 네, 안 갖고 오셨어요. 그럼 어디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5번째 손가락 뼈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끝마디 한 마디씩. 사고가 나면 잘려진 손가락을 다시 붙이는 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상처만 치료받고 돌아간 남자들. 이들은 누굴까요? 직업도 뭐 없으신 분도 있고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가정도 있고 일부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평범해 보이는 남자들의 수상한 자해. 혹시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보험금을 노린 자해 공갈단처럼 말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도 이제 해봤지만은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우리 이제 형법에 의해서 뭐 위법한 행동을 해서 그분들을 입건할 건 전혀 없어요. 자해 공갈이 아니다. 단순 사고도 아니다. 뉴스맨은 이들이 손가락을 자른 진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는데요. 병원에서 한참을 기다리던 그때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치료받고 돌아가던 남자를 서둘러 뒤쫓아간 뉴스맨. 어떻게 하다가 다친 거예요? 여기 보세요. 네? 여기 보시라고요. 아, 그냥 잠깐만 얘기는 나누려고. 아니, 가시라고요. 아니,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이상할 만치 말을 아끼는 남자들. 그들이 취재를 거부한 이유는 뭘까요? 추천을 다 알면서도 다 아는 친구들이어서 경찰이 중점 관리하는 주식폭력대 명단에 있는 그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남자들이 유명한 조직폭력단이라는 제보. 제보자의 말이 사실일까요? 이게 어디냐면 말이 그냥 조폭이라 그러면 여기서는 조폭으로 관리가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한두 명이 있는데 정보 관리대사는 한두 명은 있었던 거예요? 6명 중 일부가 조직폭력단의 일원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일이 다른 폭력 사건의 예고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잠깐 얘기 좀. 가시라고. 캐는 게 아니라 지금. 가시라고.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대답. 남자들이 지켜야 할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직폭력단이 손가락을 자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조직에 충성하겠다는 맹세의 표시가 되기도 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80년대 정도의 건달들은 웬만한 사람은 단지를 많이 했어요. 우리 조직에 배신하지 않겠구나. 서로의 믿음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조직폭력단 사이에서 충성과 의리는 중요한 가치. 그들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신체를 훼손하는 겁니다.
저는 손가락 자기들이 거기 있는 뭐야 뭐지 알코올 같은 알코올 저 있잖아요. 청소지를 보인다고 자기들 자기들 손가락을 다 전부 다 합쳐갖고서 이제 그 뼈기 얘기만 무슨 그 인삼주나 산삼주 한 뜻이 하면 없는 거예요. 충성의 가치가 깨졌을 때도 손가락을 자릅니다. 조직을 배신했을 경우에 손가락을 잘라 죗값을 치르기도 하는데요. 지난 2007년 부산의 폭력 조직인 칠성파가 실제로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술집에 술 마시고 있던 중에 얘들 네가 조직을 탈퇴하려거든. 이 목숨을 내놓을래. 안 그러면 손가락 하나 내놓을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겁을 먹고 이 친구가 그때 당시 뭐 주먹으로 몇 대 맞고 또 이리 한 그런 과정에서 겁을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손가락을 갖다 내놓겠다. 2년간 조직 생활을 하다가 탈퇴 의사를 밝힌 조직원에게 생겼던 일인데요. 결국 그 조직원은 스스로 자기 손가락을 잘라야 했습니다. 그 즉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봉합 재건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 잘 했지만 영구적으로 장애가 와서 지금도 손가락을 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죠. 보복 폭행이 두려워 처음에는 단순 사고라고 진술했던 조직원. 이를 당한 조직원들 대부분 쉬쉬한다고 했습니다. 국내 최대 폭력 조직 중 하나인 칠성파에서 응징을 위해 손가락을 자르는 일은 종종 있었는데요.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속죄를 위해 손가락을 자르는 단지의식은 일본에서 건너왔습니다. 명성 황호시의 사건에 가담한 초대 야쿠자 조직 현양사에서 시작됐는데요. 해방 전후 야쿠자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이들의 단지 문화도 같이 전파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의 역사 동안에 물론 문화적, 사업적으로 많이 착취를 당했지만 건달 세계에서도 많이 모방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칼을 쓰는 거, 그다음에 뭐 손가락 단지하는 거, 뭐 타투하는 거, 그다음에 조직에 충성하는 거.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는 단지의식. 그런데 춘천 사건은 왜 단체로 했을까요? 이게 의리 때문에 그러신 건지 아니면은 그런 건 아니세요? 그냥 춘천에서 벌어진 사건처럼 단체로 단지의식을 치르는 경우는 둘 중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주먹급들은 그런 거 시키질 안 해요. 시키지 안 하고 중간에서 행동대장이나 중간 보스들이 이렇게 충성명대를 하든가 뭐 예를 들면 중간 보스들이 다 이게 알아서 일 처리를 해버리지. 두 번째는 새로운 조직을 만든 뒤 세력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단지의식을 치른다고 하는데요. 큰 조직은 단지를 했건 타투를 했건 그런 관심을 안 둬. 이게 전국구 조직에 내가 무슨 조직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겁을 먹는 거지. 되게 이제 나이 어린 신흥 세력들이 새로 생긴 조직이 단지를 많이 한다고 봐야죠.